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월배당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많은 월배당 ETF들 가운데 가장 최적의 조합은 어떠한 ETF들 간의 조합이었는지 이걸 통계적으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월배당 ETF가 있잖아요. 바로 제피인데요. 이 제피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ETF는 어떠한 ETF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월배당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장한 지는 너무 짧지 않는 ETF들을 추렸고요. 이런 ETF들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성과가 좋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시장 지수인 S&P 500과 투자자들이 배당 ETF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SCHD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DJRW 71.99%, SPLV 24.18%, 그리고 PEY ETF에 3.83%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결과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9년 반 동안의 결과이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S&P 500에만 투자했을 때, 그리고 SCHD에만 투자했을 때와 비교를 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은 11.92%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이 11.97%였으니까 S&P 500과 성과가 비슷했죠. 그리고 SCHD가 12.54%였으니까 SCHD가 수익률이 더 좋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셋 중에 가장 적었는데요. 리스크의 크기가 13.38%로 다른 ETF보다 작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의 비율도 19.66%로 S&P 500의 23.93%, SCHD의 21.54%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요. 따라서 DJRW와 SPLV 그리고 PEY에 투자한 결과가 수익률은 S&P 500이나 SCHD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가장 덜 위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면서 감소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ETF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핵심적인 내용과 기본 현황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 SPLV는 저변동성이 다른 ETF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작은 100개의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1년 단위로 확인한 성과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가장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2011년 상장한 이후로 1년 단위로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가 4.81%였어요. 이건 SCHD나 다른 ETF들이 상장한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낮은 하락폭이고요. ETF의 총 보수도 0.25%이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월배당 ETF 중에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그 다음 PEY는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보통 배당 ETF들이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ETF는 배당 ETF 중에서 드물게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대형주인 주식은 없고요. 애플이나 테슬라도 중소형주에서 시작해서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때 정말 큰 수익을 거둘 때가 많고요. 시기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추가로 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붉은 선은 중소형주의 지수이고요. 파란색은 대형주의 지수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는 붉은 선의 중소형주가 줄곧 수익률에서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최근까지 한 10년 정도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만 투자를 하면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올 때 소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중소형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올 때 소외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최근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고요.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면 PEY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4.07%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ETF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고요.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성장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배당금도 꽤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이고요. 하지만 총 비용이 0.53%로 다소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2%포인트 이상 다른 ETF들보다 높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비용도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명해드릴 ETF는 DGRW인데요. 이 ETF는 SCHD와 많이 비교가 되는 ETF예요. 배당 성장이 컨셉이고요. 상장한 이후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1.18%로 SCHD만큼 높은 수준으로 배당금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당 ETF들은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ETF는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ETF이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은 편이고요. 작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의 분위기로 다시 바뀌면 성장주들이 주가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성장주 비중이 높은 DGRW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새 ETF의 투자 스타일을 비교할 텐데요. 우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투자 비중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SPLV와 DGRW는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요. 특히 DGRW는 대형주 투자 비중이 84.92%로 거의 대형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DGRW의 가중 방식이 전체 배당금의 규모에 따라 비중을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SPLV도 소형주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대형주에 과반 이상 투자를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PEY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의 비중이 더 높고요. 그 다음 투자 스타일을 보면 가치주 투자 비중이 PEY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앞의 내용하고 함께 생각하면 PEY는 상대적으로 소형주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중형주, 대형주보다 주가 움직임이 커서 만약 성장주 비중이 높으면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가치주의 비중이 높아서 이런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GRW가 성장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DGRW는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요. 정반대로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ETF는 PEY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2013년 이후로 투자를 했을 때 DGRW가 71.99%, SPLV는 24.18%, 그리고 PEY는 3.83%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확인하면 최근 10년은 대형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았던 DGRW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보인 거고요. 주가가 움직임이 적은 SPLV가 일정 부분 추가되는 게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ETF는 모두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비중이 큰 PEY가 일부 편입되었고요. 섹터별 구성을 확인하면 세개 ETF의 개성을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DGRW는 대형 성장주 비중이 높았고요. PEY는 중소형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걸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섹터 구성에서도 두 ETF는 전혀 달랐습니다. DGRW는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지만 PEY는 정보기술 섹터의 기업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요. 대신 금융과 유틸리티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DGRW는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은 0.5%에 불과하고요. SPLV는 이 둘의 중간쯤으로 보였는데요. PEY처럼 정보기술 섹터의 기업은 거의 보유하지 않지만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은 높았습니다. 대신에 DGRW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방어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SPLV에서도 높은 편이었고요. 그러면 앞에서 새 ETF에 골고루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한 비중만큼 투자한 결과가 맨 우측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섹터별 비중과 SCHD의 비중을 보면 거의 분포가 유사하고요. 다만 포트폴리오가 금융 섹터의 비중은 좀 더 낮고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은 좀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한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서 비중을 조절하셔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제피와 가장 좋은 궁합을 보였던 ETF가 뭔지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피와 함께 투자를 했을 때 어떤 ETF가 가장 성과가 좋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PEY의 91%, 제피의 9%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SCHD와 S&P 500 ETF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의 비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하면 제피가 상장한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중소형 가치주들의 성과가 좋았거든요. 보시면 파란 선은 중소형 가치주의 성과이고요. 노란 선은 대형 가치주, 녹색 선은 대형 성장주, 붉은 선은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 흐름인데요.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고 대형 성장주와 대형 가치주보다 중소형 가치주의 주가 흐름이 변동폭이 작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가치주의 비중이 높았던 PEY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제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거고요. 이러한 주가 흐름의 추이도 눈여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약 최근 10년 동안 월배당 ETF들의 가장 좋은 조합을 확인해 보니까 SPLV, PY, DGRW 이 세 개 ETF의 조합이 가장 좋았고요. SPLV는 저변동성, PEY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DGRW는 대형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ETF를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변동성은 적으면서 월배당을 받고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요.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보유하는 JPY 궁합은 중소형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PEY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도 중소형 가치주의 투자 성과가 좋은 편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